국정 방향은 옳다. 그런데 야당이 무리하게 정쟁을 벌이니 이걸 막아다오. 답변할 방탄 총리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탄 총리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방탄 총리를 구한다고 야당에서 말 잘하는 선수를 뽑아다가 총리를 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미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민의에 일치하는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웃네. 웃는 표정이 참 이쁘다.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이쁘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언론이 던진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었구나. 제가 많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또 정치적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뿐만 아니라 이겨주세요. 그 간절함이 배어있는 눈빛. 아, 이분들의 열망과 기대가 뭐일 거다라고 헤아려지는 순간에 어깨가 무겁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감동적인 선거였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 하는 것, 절박함과 절실함 이런 게 묻어 있고요. 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대파를 가지고 좀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민생을 모르구나. 좌절과 실망. 좀 코미디 같이 그 민생 대하는 걸 아주 웃기게 대하는 걸 보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민생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막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이고 더 늦기 전에 그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끼리끼리 모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으로 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셨어요. 탄핵 가결 일주일 전에 당론을 모았는데 그 당론이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하던 대로 당론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간파를 못한 채로 당이 대통령 하자는 대로 끌려가 버린 거죠. 오히려 대통령한테 맞장구를 쳐줄 사람인 거예요. 국무총리도 각종 가족 비리, 본인 비리 의혹을 앞두고 그것을 국회에 가서 답변할 방탄 총리를 구하는 것 같아요.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런데 야당이 무리하게 정쟁을 벌이니 이걸 막아다오.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탄 총리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방탄 총리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들 겁을 먹고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방탄 총리를 구한다고 야당에서 말 잘하는 선수를 뽑아다가 총리를 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남용한 법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 처리하고 계시지만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이제 이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안 된다면 22대 국회 재발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신상에 관한 것,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을 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발의도 해보고 헌법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그러면 신상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조사 관련한 법률은 거부권의 제한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이미 저는 국민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수용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심판의 바람이 분 것이라 보는 거고요. 결코 뭐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실력이 아닌 거죠. 이 누적된 피로감 또 국민적 분노 이것이 어떤 트리거라고 할까요? 하나의 방아쇠가 당겨지면은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국정 운영을 정책 전환을 빨리 하시고 방향을 빨리 바꾸시고 야당 대표와 어떤 정쟁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놓고서 경청해 주고 또 그 대안을 빨리빨리 수습해 주시고
막무가내 거부권 남발을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야 간의 우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민생 안보 민주주의 위기 평화 위기 속에서 국회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지키는 일, 민생을 지키는 일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걸 누가 일관되게 잘할 수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막무가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저도 항상 정치를 하면서 국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 중심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내고 정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가장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단순히 뭐 제가 소속한 당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 그런 걸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과도하게 누리면서 근거 없는 날조라든지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무책임한 날조 또는 뭐 거짓 뭐 이런 걸 주장을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때 정말 그건 소설입니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답변이 너무 강하다? 글쎄 그게 강했을까요? 그게 이제 무리한 프레임 아닐까요?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적폐 수사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애초에 이제 중앙지검장 앉힐 때부터 한 6단계를 뛰어 올라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앉힌 거고요. 또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힘이 훨씬 센데 제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검찰총장한테 당신 사건인데 중립을 지키세요. 손 떼세요. 그게 지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검찰총장을 쫓아낸다, 찍어낸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누가 키웠습니까? 진짜로는 우리 언론이 키워주신 거예요.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공직자의 가장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질, 필수 자질은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 됐어요. 정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한 번도 언론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인 거죠. 제가 만약에 혹시 입법부 수장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건강한 다양성을 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 혁신당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뭐 특별히 뭐 조국 혁신당과 뭐 어떤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통해서 상호 연대 속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그걸 제도화하고 거기에 의회의 기능에 방점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중립기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잘 달리다가 갑자기 중립기아를 딱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운전자가 중립기아 넣어버리면 승객 다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정치 책임감이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저의 직분 책임감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건 100번을 물어봐도 뭐 똑같이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어진 저의 법률상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죠.